이정우가 6경기 동안 연속으로 안타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이정우의 가장 긴 연속 안타 기록이 아닙니다. 시즌 시작 후 4월 8일까지 이미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커리어 최장 연속 안타 기록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정신을 집중하여 그 기록을 갱신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연속 안타 최장 기록은 추신수의 16경기입니다. 연속 출루가 아니라 연속 안타로 말입니다. 당시 추신수는 신시내티 소속이었으며 그 시즌에 타율 0.28호, 홈런 21개, 출루율은 내셔널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 안타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즌 활약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정우는 29경기에 출전하며 112타수 36안타, 0.321위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최소의 0.39를 넘어 한국인 메이저리거 한 시즌 최고 타율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이정우는 이제 4월 한 달만 경기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세울지 아니면 성적이 하락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미국 방송과 전문가들은 이정우를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야구는 정말 예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여러 변수들로 인해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수로는 팀 성적, 동료들, 개인 성적, 처음 마주하는 투수들과의 경기, 특이한 주심 판정, 사생활 영향 등 정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2년차라고 하지만 사실 약 2달 반 정도의 경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5월 13일에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시즌을 통째로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정우가 지난 시즌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첫 데뷔 때 1번 타자로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하는 방식을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 성적 자체가 좋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현재는 0.6을 넘는 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지난해에는 패배가 많았습니다. 이정우의 개인 기록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구의 라이벌을 상대할 때는 솔직히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드시리즈를 여러 차례 우승한 명문팀입니다. 반면 샌디에이고는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는 팀입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을 영입한 이후 대대적인 투자로 여러 슈퍼스타들을 영입했습니다. 솔직히 두 팀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샌디에이고 타자들이 타석에 설 때마다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성적은 좋지만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기대감이 낮은데도 예상치 못하게 해결해주면서 4월 한 달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역전승만 몇 번이나 거뒀는지 모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이 강력하냐고요? 솔직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날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로건 웹도 라이벌 팀에게 5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정우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팀 자체를 응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승 경험으로는 마치 토트넘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정우는 샌디에이고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더 쉴 이유가 없겠죠. 이정우가 상대할 투수는 마이클 킹이라는 선수인데 지난해 이미 맞붙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볼넷을 3개 얻어냈지만 안타는 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킹 또한 시즌 출발이 매우 좋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며 성적에 비해 연봉이 낮지만 FA가 되면 큰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공에 힘이 있고 싱커와 패스트볼 두 가지만으로도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입니다. 샌디에이고 팬들의 응원도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느낌이 들며 이로 인해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는 샌디에이고입니다. 그래서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에 있을 때 최종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분위기만큼은 정말 훌륭했죠.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패배를 만회해야 했는데 이번에 선취점을 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킹이 제구력이 안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타자 아다메스가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정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 1회에 좋은 타구를 만들었고 상대 투수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한 방을 노려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구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한참 벗어난 볼이었는데 심판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중계진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 주심은 이미 이정우와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심판입니다.
헬멧을 만진 것을 주심에게 항의했다고 간주하며 이정우의 기분을 상하게 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타자가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정우는 이 굿제 체인지업에 반응하여 플라이아웃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웹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확실히 마운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웹은 매 등판마다 불안정한 투구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웹은 1회를 잘 마무리했지만 2회부터 볼넷을 내주면서 스스로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실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홈런까지 맞으며 5회까지 4실점을 하면서 전날과 비슷한 흐름으로 패배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이정우도 2타수 무안타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킹을 매우 고전시켰는데 공을 연속으로 잘 쳐내면서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타자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이정우는 0에서 4 상황에서 6회에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6회에 샌프란시스코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킹의 투구수도 늘어났고 그만큼 구위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킹은 9번 타자 피츠제럴드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고 야스트렘스키의 안타와 아다메스의 3루 적시타가 나오면서 투아웃 1, 3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즉시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시간을 벌고 작전을 짰습니다. 킹은 이미 흔들리면서 이정우에게 연속 3개의 볼을 던져 이정우에게 유리한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구째에 타격한 공이 1루 쪽으로 강하게 향하면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 타점을 올렸습니다. 만약 수비 능력이 더 뛰어난 선수였다면 이정우가 아웃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행운의 안타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생겨야 하는데 그것이 야구 응원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프먼이 등장했고 4번 타자가 또 삼진으로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4번 타자가 0.16 타율이면 팀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은 오히려 컨디션이 좋다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는 1에서 4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샌디에이고는 여기서 한 점 더 추가하며 1에서 5로 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뒤늦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라모스의 홈런과 함께 8회 동점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야스트렘스키도 홈런을 쳐서 2점 차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여기에 아다메스도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를 응원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며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투수는 완전히 흔들리면서 이정우에게도 연속 3개의 볼을 던져 이정우도 출루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투수가 포기하지 않고 이정우와 대결하며 풀카운트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정우가 6구째를 밀어쳐서 타구 방향이 애매하게 안타성 궤적이 되었지만 샌디에이고 좌익수의 놀라운 슈퍼캐치가 나오면서 이정우의 안타가 또 도둑 맞았습니다. 이정우가 수비에서 호수비할 때는 기뻤지만 이정우의 안타가 상대 호수비로 여러 차례 아웃이 되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정우는 7경기 연속 안타까지는 좋았지만 이번에도 4타수 1안타로 타율이 다소 아쉽게 되었습니다. 최근 장타가 나오지 않고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데 이제 홈에서 올 시즌 최악체 팀 콜로라도를 상대로 반등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연패로 순위도 역전당했습니다. 이정우의 최종 성적은 0.319로 리그 안타일 위와는 여전히 단 2개 차이입니다.